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간식 욕구를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이 가짜 배고픔이 일어나는 원리와 이유만 알게 된다면 간식을 무분별하게 먹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겪는 가짜 배고픔은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 4가지 유형을 각각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끊어내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스다이어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더 나은 방법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코칭 프로세스도 완전히 싹 다 갈아엎고 진짜 24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도무지 시간이 나지가 않아갖고 단 하나도 제대로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앞으로 콘텐츠로 제공해드릴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제 콘텐츠를 즐겨보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업로드가 조금 느리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혹시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배가 차 있음에도 뭔가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는 차 있는데 헛헛함, 막 단계 당기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트레이너 할 때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 때 푸짐하게 도시락을 싸와서 이제 섭취를 하는데 그렇게 먹고 쉬고 다시 수업을 하러 올라가면 헛헛함을 느끼곤 했었어요. 단계 당기고 부드러운 연세 크림 우유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간식들을 계속 챙겨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가 불러도 간식이 생각이 나고 계속 사서 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생리적인 허기에서 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거는 흔히 잘 알려진 가짜 배고픔이에요. 배가 부름에도 이상하리만치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오는 현상이죠. 문제는 이 가짜 배고픔이 우리의 식습관을 망치고 살이 금방 찌게 되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코칭을 8년간 진행을 하면서 살을 빼려는 분들이 이런 간식 욕구 때문에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참아보려고 해도 어느 순간은 계속 무너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간식 욕구를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가짜 배고픔은 유형별로 발생 원인이 다 다르고요. 이 가짜 배고픔이 일어나는 원리와 이유만 알게 된다면 간식을 무분별하게 먹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여태까지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막 의지로 버티고 그럼에도 끊어내지 못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진짜 이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간식에 대한 욕구는 결국 여러분들의 체중 감량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그래서 간식을 끊어내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가짜 배고픔은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 4가지 유형을 각각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로 인한 가짜 배고픔, 두 번째는 입이 심심할 때 나타나는 가짜 배고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감정 결핍으로 일어나는 가짜 배고픔, 네 번째는 진짜 생리적인 허기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로 인한 가짜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현상은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숙취 등으로 인해서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이런 배고픔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 단계도 당기고 막 매운 게 당기고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을요. 왜 피곤하면 이렇게 단거나 이런 자극적인 게 당길까요? 그 이유는 뇌가 감각 자극을 통해 피로를 깨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단맛은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뇌에 쾌감을 줍니다. 이 쾌감이 피로감을 줄여주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뇌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달달한 뭐라도 먹어서 이 피로함을 잠깐이나마 좀 깨자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실질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덮는 감각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로 인한 단맛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근원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뭐 회사라면 잠시 앉아갖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좀 감고 계세요. 그게 너무 눈치가 보인다면 화장실로 잠깐 이동하셔서 잠깐만 앉아서 한 5분만 있다 오세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잠깐 쉬고 있으면 뇌는 시각 자극을 차단하고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로가 줄어듭니다. 말씀드렸듯 이런 피로로 인한 가짜 배고픔은 피로가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로를 줄여주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잠시나마 먹는 것이 아닌 휴식을 통하면 훨씬 더 식욕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뭔가 굉장히 쾌락적이고 단 음식들이 되게 땡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피로로 인한 식욕 당김은 감각 자극을 통해 피로를 깨고 싶어하는 원리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칼로리가 있고 열량이 높은 무언가로 이 감각 자극을 깨우는 것이 아닌 다른 걸로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히비스커스나 레몬차 같은 그런 새콤한 차라든지
아니면 얼음물 같이 이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받아오셔서 업무하시면서 한 모금씩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런 감각 자극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피로를 깨우고 식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알잖아요. 진짜 허기짐과 진짜 배고픔이 아닌 이런 충동적인 식욕은 그 타임만 지나가면 다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 잠깐을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에 그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을 많이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잠깐 5분 정도 쉬거나 얼음물이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새콤한 차로 이렇게 감각 자극을 대체하는 행위로 이 충동을 넘기고,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의 뇌는 학습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단 걸 먹지 않아도 내 피로를 이렇게 깨울 수 있구나, 이 충동을 넘길 수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심심해서 나타나는 가짜 배고픔을 말해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주말에 별다른 일정 없이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주로 이런 가짜 배고픔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이렇게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헛헛함, 입 심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주로 활동량이 적고 주변 상황이 정적일 때 뇌는 이 심심함을 해소하려고 익숙한 자극인 음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허전한 느낌이 들고 과자나 커피 같은 간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가짜 배고픔인 거 아시죠?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뇌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음식이라는 자극을 찾는 상태입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점심 먹고 나서 한 서너 시쯤에 식곤증도 오고 막 졸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지겹기도 하고, 이때 자동적으로 입이 심심해지면서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이 심심할 때의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입이 심심할 때 일어나는 이 가짜 배고픔은 주로 지루함이나 지겨울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지겹거나 막 지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나요? 몸이라도 비틀면서 막 움직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전환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즉, 지금 있는 당장의 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뭐 손을 씻는다거나 뭐 창문을 열고 잠깐 환기를 시킨다거나 한 5분 정도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오시던지, 이렇게 뇌가 지루하다고 느낄 틈새를 주지 않는 것이 이 입이 심심할 때 가짜 배고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계속 뭔가 당기고 뭔가 입이 심심하고 하신다면 최대한 이렇게 달고 열량으로 채우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뭐 차를 마셔본다든지 아니면 껌을 씹어보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섭취하시면서 이렇게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루함을 음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입이 심심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루한 상태에서는 이 주변 환경, 즉 주위의 자극만 바꿔주더라도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스와 감정 결핍에서 다가오는 가짜 배고픔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제 고객들이 진짜 많이 겪는 건데, 슬프거나 외롭거나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뭐 혹은 매일같이 체중을 재시는 분들이 체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살이 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섭식을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스트레스와 감정 결핍에서 일어나는 가짜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역시 진짜 배고프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먹을 것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것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헛헛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 결핍은 그 쾌락 때문에 잠시나마 잊혀질 수는 있어도 아무리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내 근원적인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먹고 난 후에 더 허전하고 자책감도 더 커지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되게 폭식이 심하신 분들이 이 감정적 폭식 증상이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리적으로 심신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행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을 다녀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을 다녀오신 후에 진짜 더도 말고 1분 정도만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심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가볍게라도 좋으니 감정일기 단 한 줄 정도만이라도 써보세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계속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스트레스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오시고요. 단 1분간만이라도 심호흡을 하게 되면 신경계가 진정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후 제가 감정일기를 한 줄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감정일기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드리고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단순히 감정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통해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사고를 정리하고 불안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제력과 통제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불안과 충동을 느끼게 하는 영역, 즉 편도체의 활성화를 낮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인 결핍, 스트레스로 인한 가짜 배고픔이 크게 올라올 때는 제가 이야기한 스트레스 해소 루틴 3가지, 산책, 그리고 1분간 심호흡, 그리고 감정일기 한 줄 쓰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도움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음식은 감정을 진짜로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힘이 결국 이렇게 무분별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폭식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짜 생리적인 허기짐을 말해요. 사실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진짜 배고픔이죠.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고 막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배가 고프니까 예민해지고 짜증이 쉽게 올라오는 상태, 그리고 특정 음식이 아닌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가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배고픔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컨텐츠에서 진짜 배고픔을 넣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생리적인 허기마저도 무조건 억눌러야 하는 욕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 진짜 배고픔까지 억누르면 몸은 오히려 식욕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반동으로 폭식과 과식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은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진짜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 끼니를 여러분들이 더 컨트롤하기가 쉬울 것이고, 오히려 폭식과 과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배고픔이 일어날 때 뭐 회사나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좀 좋은 간식들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나 두유나 계란 같은 거를 이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뭐 요거트, 과일, 견과류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좋은 간식들로 진짜 배고픔의 허기를 달래놓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아니면 뭐 약속이 있으면 저녁 약속을 가셔서 푸짐하게 맛있게 좋은 음식으로 드세요. 오히려 진짜 배고픔을 억누르고 이런 간식을 섭취하지 않다가 충동을 참지 못하고 과자와 막 초콜릿 같은 그런 디저트로 대처하는 상황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대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피곤함이나 지루함, 외로움, 허전함, 우리가 자주 간식으로 덮었던 이러한 감정들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대신 음식으로 꺼내들어 감정을 덮어버리기 바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의 언어를 듣는 대신 간식의 포장지를 뜯고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욕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질문할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 욕구의 본질을 바라보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덜 먹고 줄이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욕구를 분별하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술입니다. 덜 먹고 줄이고 막 소식자들 따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진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용시키지 않으면 내게 되지 못해요. 이렇게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즉 다이어트와 같은 변화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 감량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무언가를 계속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저 참는 것이 아닌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이 욕구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태에서 온 욕구일까? 라고 말이죠. 그 질문이야말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타파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올린 이 영상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컬스다이어트의 정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